자리에 계신 분이 뭐 임단협이 올해가 처음이다 이러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임단협을 겪어보셔서 임단협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겠거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좀 돌아보는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올해 임단협을 둘러싼 정세, 그러니까 뭐 정세는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곳에서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느냐,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쟁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오늘 이번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를 둘러싼 정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정세는 크게 윤석열하고 오세훈하고 그리고 신임 서울시의회 그리고 신임 사장 요거를 좀 둘러볼 건데요. 좀 아침부터 좀 살짝 불편하시더라도 좀 보시겠습니다. 불편한 얼굴 처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랑 했던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노동자를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노동자를 발 아래로 두고 있는 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지게 하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정권의 생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싸워야 된다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하고는 더 이상 그 대화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이 아마도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윤석열 정권은 외교가 이미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났기 때문에 내치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밝힌 대로 이제 경제 문제, 특히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월 1일 노동자의 날 때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서 분신을 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행자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4가지 가이드라인이고요. 지방 공공기관은 이 5 가지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유사 중복 기능 조정, 그리고 두 번째 민간 경합 사업 정비, 세 번째 부채 중점 관리, 네 번째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 조정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작년도 9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그에 대한 쟁점은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할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오세훈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되게 오래간만에 돌아오셨죠. 돌아오시고 나서 처음에 일발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작년도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간담회 중에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교통요금 인상보다 비용 적자를 줄이기가 먼저, 즉 자구안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위에 입장이 살짝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구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7월 22일 날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가 시정을 운영할 당시에 정원을 1.7%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4년도 똑같이 정원을 동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오세훈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리고 자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파업을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이 이렇게 했습니다. 노사협상에 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옆에서 혹은 밑에서 보이지 않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고 윤석열 정권이 이러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구안을 내놨고요. 그 자구안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 2007년도에 나왔던 인력 구조조정안과 2021년에 내었던 구조조정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어디죠?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았는데 여기 있죠. 그 저성과자 강제 퇴출 조직 실체 신설 이런 거가 2007년도에 있었잖아요. 요거까지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그러면 이 서울시를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 의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장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시 의회가 많이 도움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작년 6월달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다수가 받겠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에게 매우 친화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윤석열 정권이나 오세훈이나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 의회까지 모두 다 한 정당, 그러니까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자구 노력에 대해서 이러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 알아주세요 하는 것이지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실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에게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신임 사장님이 이제 내정이 되셨고 인사청문회가 곧 있으면 열려서 우리 전 교통실장이셨던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이 사장님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보면 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저희 백호 사장님은 그 전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의 교통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것과 유관된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외부로 나가서 사장이 뭐 5년 동안 금지되어 있다, 몇 년 동안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들은 아실 텐데요. 그것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도 되는데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직 교통실장이고 유관된 사람이지만 사장으로 취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장과 함께 임명되신 우리 신임 감사님은 그 전에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셨습니다. 그 소속이실 때 발언을 보시면 21년도에 내놨던 자구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2월에는 이 자구안이 내실이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내놓은 자구안 문서로 그치지 말고 직접적으로 실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임단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압력이 작지 않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작지 않은 압력으로 요구하고 있는 크게 4가지 쟁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행안부와 노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행안부는 통상임금 소송 승소분에 대해 황당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재판이 오래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 승소분은 자체 인건비로 충당하라는 겁니다. 행안부의 말대로라면 우리 공사는 최대 10년간 임금 인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행안부 지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6월 초에는 전국 지방공기업 노조가 세종시 행안부에 모여 예산 편성 지침, 평가급 차 등 지급률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노정협의 의제와 결과는 별도로 발행한 알림을 참고해주세요. 예, 아까 정세 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가 5가지 가이드라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행안부가 예산 편성 지침과 보조 지침, 기타 등등을 통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그 통상임금 소송 어떻게 되는 거냐, 올해 판결되는 거 아니면 올해 소송이 시작되고 이후에 받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 입장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년도에 지급되는 금액까지만 총 인건비에서 제외해 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소송을 언제 시작하고 그 임금 체불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판결되는 시점이 만약 내년도라고 하면, 올해가 지난다고 하면 그 돈은 통상임금 총 인건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저희의 임금 인상률뿐이 아니라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총 인건비에서 우리 임금까지도 잠식하지 않으면 예전에 못 준 임금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지침 5가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무부채 관리계획 이거 우리 공사 해당되겠죠. 저희가 적자가 상당하다고 얘기들 하고 있으니 5년마다 새롭게 공시해서 공사체 신규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것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산 건전화 정비 계획,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산 매각하겠다고 이미 다들 얘기했고요. 올해 좀 더 얘기가 될 거는 아마도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여기 보시는 연중유한소 추가 구매를 금지한다든지, 사내복지기금 금리 인상 및 사내복지기금을 축소하라든지, 퇴직예정자 공로여행제를 폐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로서 복리후생을 줄여라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쟁점으로는 인력충원 노사 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2가지 합의만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도 22년도 5월 달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고, 22년도 11월 달에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당사자는 당시에 있었던, 우리는 연합교섭단을 진행했었고, 저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장과 그리고 당시 사장이었던 김상곤 사장,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백호, 지금 신임 사장이신 백호가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진행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 노사 합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사 신뢰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가 이 노사 합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사합의에서 209명을 증원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 작년에 100명을 증원했고, 올해 나머지 109명을 이제 증원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공사 인력 효율화 계획이 또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요금 조정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보셨다시피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는 이 노사 합의 사항을 노사 합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력 증원과
인력 구조조정, 그러니까 우리의 효율화 계획과 연계시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과제인 구조조정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구조조정은 먼저 그 올해 서울 우리 공사가 자구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작년 21년도 자구안들은 여러분들이 각종 기타의 소식을 통해서 아셨을 텐데 올해 2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의회에 보면 6년간 2,112명 감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선 그 내용 중에 작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어요. 1,500명가량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인원이 늘어서 6년간 2,112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올해 23년도에는 인원을 257명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작년에도 제대로 줄었냐, 그 전에도 제대로 줄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2007년도에도 서울 그 통합 이전의 교통 58에서는 시행을 했었던 역배치, 기술 역배치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자구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금 인상을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요금 인상에 따른 진통이 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금 인상을 할 건데 교통공사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보여되지 않냐가 이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조정 내용 중에 21년도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내용 다시 얘기하면 2007년도에 서울시가 직무제 교육을 얘기했고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동아일보가 얼마 전에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서울시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나왔던 그 내용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퇴출, 직권면직 시키겠다. 2년 동안 직무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가려내서 직권면직 시키겠다. 강모 같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조 2교대 금융형태 사수, 이것이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쟁점으로 됐는지는 보시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철도가 4조 2교대가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우리 공사도 4조 2교대가 불법이라고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4조 2교대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기관사님들과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승무 직종으로 얘기하면 근무 시간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무 시간이 풀어서 쓰면 4조 2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조 2교대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근무 시간도 즉 운전 시간이나 기타 등등도 재논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조 2교대에 대해서 그럼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근무 형태가 이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이제 무단 변경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14년 3월부터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열차 운행 또는 유지 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 형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을 했고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1억 2천만 원의 가징금을 부과되었습니다. 공사가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일단 근무 형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과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좀 설득을 해서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에 맞게 저희가 근무 형태를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무 형태를 변경한 것 철도안전법 위반이고 규정 위반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법을 위반했고 규정을 위반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변경한 게 잘했다면 이거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인데 인력 변경을 하니 누가 손해를 볼까요? 시민입니다. 주간 평균 역사에만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4.5명이 근무하다가 3.3명이 근무합니다. 어떤 역은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4조 2대 근무 형태를 저희가 업무 특성이나 또는 또는 그 사업소 환경에 맞게 뭐 어떤 데는 비스박, 어떤 데는 3조 2대 그러면 시장명령이 1번, 2번이 나왔습니다.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변경 승인 절차를 밟든지 그럼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증언 없이 준비해서 그 변경 승인 절차를 따르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유규 이제 이규대를 하는데 지금 같은 획일적인 사주이규대는 안 된다. 그 각 직렬 직종에 맞는 특성에 맞는 야간 집중이라든지 주간 집중이라든지 거기 특성에 맞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주이규대를 하겠다. 그렇다면 지난 임시회도 그렇고 우리 공사의 그 부채에 따른 요금 조정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자구 노력을 말씀드렸을 때 모든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걸 들고 오셨어야죠. 보셨다시피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좀 보셨었겠지만 4조 위교대 그것과 관련해서 4조 위교대 말고도 다른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직종이나 업무에 맞춰서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간 전담반, 야간 전담반 등등을 도입한다든지 기술 직원을 몇 배치를 해서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결국에 구조조정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을 확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못 받았던 임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도에 합의를 냈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표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서 받아왔던 통상임금 승소 항목들입니다. 이것들을 현행 통상임금 규정을 바꿔서 이렇게 통상임금을 높이겠다 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급 체계에도 좀 손을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대해서 상여수당과 업무보장수당을 각 직능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기본급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기본급화 전후를 봤을 때 생애임금 전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통상임금과 관련된 행정부의 지침을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상임금 소송뿐만 아니라 기타 5가지에 대한 행정부 지침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노정협의를 진행했던 것과 같이 계속적인 노정협의를 통해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과 근무수당 총인건비 제외라든지 임금 피크제를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방공기업 차등 평가급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폭을 좀 축소하다든지 복리후생 사건과 관련해서 지침을 아예 철회시키는 내용 등등을 노정협의를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 충원 노사 합의 이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인력 충원을 이뤄냈습니다.
노동조합 그 집행 간부들이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농성도 하고 항의 시위도 하고 면담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원됐고 신규 채용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일단 서울 경영혁신과 요금 인상 때문에 불가하다는 서울시로부터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 즉 우리가 투쟁으로 서울시 입장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데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결과를 보시다시피 증원은 132명에 좀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을 따져보면 209명이 넘는 정원 증원, 300명이 넘는 정원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였지만 약속한 정원 증원이 미흡한 점 등의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반기 채용되는 373명 외에도 그 이전에 우리가 장기 결혼이라든지 기타 등의 인력 충원할 인원들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조정 저지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 외부적으로 그런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많이 두들겨 맞았듯이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적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19, 20, 21 중에 20, 21이 코로나 때였던 거고요. 요거 보시면 예전 수준으로 이미 돌아왔습니다. 한 6천억 정도가 넘는 이 정도의 적자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서울시가 예고하고 있듯이 적자 규모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6천억이 좀 넘는 적자의 원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은 무인운송에 관련된 적자 부분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버스 환승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1,900, 한 2천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합치면 거의 한 6천원에 육박하는 돈이 5천억이 넘는 돈이 적자가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무임 수송이라든지 버스 환승이라든지 연장운행이라든지 정기권 조조 할인 등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듯이 공공재답게 공공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료는 2020년 자료이긴 한데 민간 사업자인 시내버스에게도 6천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우이신설선 요것과 관련해서 22년도에 2047년까지 9천억 지출을 전망하면서 이것도 채워져 넣어 있습니다. 즉 민간 사업자에게는 매우 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지하철에게 주는 돈은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자료인데요. 20년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슈를 만들다 보니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자를 메꾸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사는 우리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공공재인 지하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 그리고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한절 얘기이긴 한데요. 좀 있으면 이제 전기요금 관련된 인상들이 또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올라갈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를 에피소드 하나를 좀 보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도권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2분기 요금 인상이 보류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매일 적자와 이자는 쌓여가는데 한전에서는 상품권 회수 소동이 벌어지고 여당은 한전 사장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전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를 회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전 측이 상품권 지급을 취소한 것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줬다가 빼앗는 회사 방침에 한전 직원이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러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여당에서는 한전 사장 퇴진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켓 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예,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5월 1일 날, 이번 5월 1일 날 한전 직원들에게 공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네들이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 당신 그렇게 해서 서민들에게 요금 인상의 고통을 주는데 너네들끼리는 그런 상품권 잔치나 하고 있냐 이런 것이 두려워서 공사가 불이 나게 다시 회수를 했고 그 해프닝을 보고 여당에서는 야 이거 사장 그렇죠라 너네들 자구 노력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 인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요금 인상과 함께 항상 딸려 나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옆에 그 KBS 뉴스 캡처인데요. 보시다시피 지하철 요금 인상의 얘기가 나오면 자국객이 있었나 이런 기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면 너네들 자구한 뭐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늘 딸려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계속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지만 경영 효율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당 측도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공사는 경영 혁신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추진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구조조정의 원인이나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들이 공익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게 원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우리 공공재인 우리 지하철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것들을 균등하게 좀 부담하자 이런 것들을 여론을 형성해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공공기관과 연대를 통해서 즉 비슷한 입장에 치여져 있는 우리 공공기관과 연대를 해서 이러한 입장을 밖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과 관련해서 외부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논의 활동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투쟁으로 이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4조 2교대 사수와 관련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2교대는 얘네들이 자꾸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공사하고 서울시가 법을 어긴 거죠. 네. 대표적인 노사합의서를 좀 뽑아왔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노사적 합의서를 통해서 시범 실시를 시행을 했고 그 뒤에 20년도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된다고 노사 합의를 했고 21년도에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기차게 얘기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은 우리 보고 법을 어겼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까 정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22년도 5월달에 나온 거 보면 이게 물론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부문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서 기존의 노사합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계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자원이 많고 노조 조직력이 약한 특정 직종부터 우선 계약하거나 그렇죠? 전체 4조 2교대를 전환시킬 계획은 공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직종 어느 분야로부터 4조 2교대와 관련된 계약된 내용들, 근무 형태 변경,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서울시 의회에 보고했듯이 각 직종과 직렬에 맞춘 특성을 맞춰서 주간 전담, 야간 전담 등등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동 간의 분열을 조장을 해서 부문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점들이 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일방적인 근무 형태 변경 시에는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따져 들어갈 겁니다. 법적인 투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개도사업장과 연대해서 투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 근로조건 계약으로 사활을 건 투쟁을 할 겁니다.
구조조정과 사조의견의 문제는 뭐 앞서서 공사 측이 이미 밝혔듯이 자구 노력, 즉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있고 사조의견을 사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뭐 굳이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올해에는 4가지 주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행안부 계약 지침, 즉 행안부에서 통상임금과 각종 복지제도와 를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생애임금 증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겠다. 더불어서 공공운수 노조를 통해서 행안부와 직접적인 교섭을 좀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 합의사항, 이 노사 합의사항은 일부 시행이 됐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요금 인상 전 자구책, 즉 자구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국가나 지자체 책임을 강화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들에 맞서 투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4조 의견에 환원한 지침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적인 근거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투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이 우리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 등들에 대해서 최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연합교섭단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활동을 극복하고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엄호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별로 좀 살펴보면요. 다음 주에는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위원을 인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7, 8월에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요구안을 송부하고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공청회나 현장 여론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집중적인 투쟁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던 조합원 총회 등의 단체 행동이라든지 쟁의 발생도 예정하고 있고요. 필요시 집중교섭을 재개하면서 병행되는 투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올해 주요 쟁점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략과 타임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